편지.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13번째 편지는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2번째 편지에 이어서 가해자에게 우리 아이들이 범죄 피해를 입고 있는 성학대에 관해 보충하는 내용과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뤄졌던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의 저항교육과 대처교육의 문제점에 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이 가해자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에는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범죄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아동 성학대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겠습니다. 12번째 편지에서 아동 성학대의 특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성학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핵심인 글루밍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번째 편지를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루밍이란 가해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성학대를 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학대를 하는 것을 글루밍, 길들이기 과정이라고 합니다. 즉, 길들이기 과정을 통해 가해자들이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환심을 산 후 우리 아이들에게 성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학대를 당할 때에는 가해 어른 한 명과 피해 아동 한 명이 있는 상황에서 80%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12번째 편지 아동 성폭력의 특성에서 알려드렸듯이 아동 성학대는 아는 사람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는 사람이란 당신도 알고 있는 그 어떤 어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해자들은 아동과 둘이만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당신과 당신 주변 어른들에게 신뢰를 쌓을 노력을 아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당신이 당신의 아동이 성학대로부터 안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간절함을 담아 아이가 어른 한 명과 둘이만 남게 되는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가령 방과 후 아이가 학교에 혼자 남게 된다면 당신은 아이가 어른 한 명과 둘이서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 회의나 학교에 건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 혼자와 어른 한 명의 둘이서만 있는 환경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어른 한 명과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있는가에 대한 체크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제거를 해준다면 성학대로부터 80%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저항과 대처 교육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 저항 교육과 대처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교육이었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지수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학교에서 해오지 않는 숙제를 마쳤더니 친구들은 다 집으로 간 후였습니다. 지수는 혼자 학교 정문을 나와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집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수 뒤에 어떤 어른이 다가옵니다. 지수 뒤를 따라오던 어른은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수를 갑자기 사람이 없는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것만 같습니다. 힘으로는 도저히 어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유치원에서 배웠던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를 용기를 내서 소리치며 막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어이구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갈까요? 안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지수를 도와줄 어른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가해자는 지수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수가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의 저항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더 센 힘으로, 더 센 폭력으로 지수를 제압하게 되겠지요. 그래도 지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저항을 한다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실제로 많은 우리 아이들이 당신이 상상하고 싶지 않은 대로 가해자들에게 저항을 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 사회와 어른들은 지금까지도 마땅히 보호를 받고 무럭무럭 잘 성장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을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요? 힘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과 위험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몸을 지키라는 교육이 부끄럽지도 않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문제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뤄졌던 교육은 예방 교육이 아닌 대처 교육이었습니다. 공원에서 혼자 노는데 낯선 아저씨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지? 학교 앞에서 낯선 아저씨가 과자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등등요. 대처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모르는 낯선 아저씨가 있다고 비상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몇 층에서 내리고 집이 어딘지를 미리 알고 있던 가해자는 비상계단 앞에서 비상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가해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성학대를 하기 위해서 수억 가지도 넘는 계략과 속임수의 과정이 들어있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처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시겠습니까? 이런 대처 교육은 첫째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항과 대처 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의 아이가 성학대 피해를 입을 때 싫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의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처 교육과 저항 교육의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성학대로부터 안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저항 교육과 대처 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당신의 아이가 성학대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은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부터는 당신의 아이 혼자와 주변에 있는 어른 한 명 누군가와 둘이 있는 상황은 없었는가를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학교, 학원, 법조계, 지자체 등등에게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십시오. 주변 어른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성학대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번째 편지에서처럼 당신의 아이가 당신과 없었던 시간의 일들을 조잘조잘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보호자가 된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파악해서 당신이 나서서 글루밍을 끊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성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동 자신 스스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책임이고 몫인 것입니다. 13번째 편지 유익하셨는지요? 그럼 14번째 편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학대로부터 안전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아참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